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호식품이자 음료인 커피. 프랑스 문학가 발자크는 커피가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념들은 위대한 군대처럼 전쟁터 앞으로 나가고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여기 두 남자의 인생에도 커피가 성큼 들어왔습니다. 10년간의 족적을 뒤로하고 커피의 길로 유턴한 한 남자와 커피 때문에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그럼 커피향이 가득한 마이웨이 속으로 출발합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날 커피 전문가 비니엄을 만나러 갔습니다. 커피라고 해서 카페를 떠올렸던 것은 기우였을까요? 독특한 소품이 가득한 이곳에는 하얀색 가운을 차려입은 연구원들이 가득한데요. 제작진의 방문에도 하나같이 일만 하는 직원들. 하얀색 콩으로 가득한 상자 안을 들여다보는 직원들.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콩을 결정두가 있어가지고 결점이 있는 콩들을 우리 앞으로 골라내고 있어요. 골라낸 콩들을 상품으로 나가고 이제 불량 콩들은 저희가 방향제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나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결점이 있는 콩을 골라내느라 여념이 없는 이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2층 연구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가 커피 원산지인 거 알고 계시죠? 에티오피아의 원주민 이름인 비니엄이 있어요. 그래서 비니엄 홍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비니엄 홍의 이름을 딴 비니엄인 아프리카는 카페이기보다는 에티오피아 산 생두와 로스팅된 원두를 판매하고 있는 전문 로스팅 샵입니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커피를 팔진 않지만 커피 한 잔을 선물로 받을 수는 있다고 하네요. 이 커피는 에티오피아산 커피예요. 잘 알다시피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죠. 에티오피아 원산지 중에서도 꽃게라는 지역의 커피예요. 그늘 재배이기 때문에 그늘 재배의 특성인 플로랄 향, 꽃향기가 나오는 것이 에티오피아 커피의 특징이에요. 다른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물론 커피가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에티오피아 커피에서 느낄 수 없는 에티오피아 커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꽃향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커피를 좋아하고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농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를 추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비니엄 홍.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온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볶은 커피 같은 경우에 내리는 온도와 덜 볶은 커피에서 내리는 온도가 다릅니다. 핸드 드립으로 추출한 커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커피의 온도와 커피잔의 온도가 비슷해야 한다고 하네요. 추출과 동시에 이번에는 그가 직접 재배하는 에티오피아 생두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켠에 마련된 생두 보관실의 문을 열자 거대한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비니엄 홍이 깐깐하고 정성스럽게 재배한 에티오피아산 생두의 모습 어떤가요? 생두는 주변의 향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과일향 나고, 오케이. 생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냄새를 맡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생두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는 10년 동안 무역업에 종사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보내던 그는 어떻게 커피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색깔 변화가 있을 때는 이제 불을 조정을 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사실 심각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숙성되어져서 더 존경받는 직업은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커피는 그전서부터 좋아를 했습니다만은 커피는 괜찮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커피 나라들을 다니면서 공부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커피를 공부하고자 마음을 먹은 그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일본 서적을 뒤지며 커피 공부를 했고 다양한 나라의 커피 문화를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허가한 외국인 최초의 커피 농장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커피가 나는 나라들은 다 다녔고요. 아프리카가 커피의 원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예멘,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모잠비크 여러 나라의 아프리카 나라들을 여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라질부터 해가지고요. 중남미 국가들을 다 여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커피를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아프리카 쪽에 끌리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커피의 종류만 4,600가지 이상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이 세 나라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프리카 커피를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계속 좋은 품종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1년의 대부분을 에티오피아에서 보내는 비니엄 홍. 에티오피아는 그의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할루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아프리카 유니언에서 근무를 하는 친구인데 현지의 문화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옛것이 굉장히 소중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에티오피아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무궁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깊숙한 부분의 내면적인 부분들까지도 소개를 해주는 아주 귀한 친구입니다. 한국에서 잠시 머무는 이 시간에도 비니엄 홍의 머릿속은 온통 에티오피아 생각뿐입니다. 커피 농장을 꾸려나가면서 알게 된 에티오피아의 현실. 그는 어려운 현지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교실을 만드는 사업은 물론 현지 대학과 MOU를 체결해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오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그가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는 나눔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요? 네, 거창한 거는 없고요. 그냥 제가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커피 농가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은 자본입니다만은 8개를 지금 완성을 했고요. 올해 좀 큰 프로젝트를 해서 큰 규모의 학교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커피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우리의 질문에 커피는 나의 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음식에는 좋은 식재료가 중요하듯이 커피에도 좋은 식재료의 버금가는 생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생두를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그거는 현지화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내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좋은 생두를 찾아서 국내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입니다. 한편 커피 때문에 남다른 사회생활을 시작한 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고척동의 작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바로 열혈 청년 창업가 우종욱 씨입니다.
저희는 과학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요. 커피 업계가 굉장히 크지만 그 중에서 로스팅 분야는 아주 탐구가 많이 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로스팅이라는 부분을 객관화시키고 과학화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커피를 싸게 만들 수 있고, 로스팅을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로스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준비가 됐으면 투입을 여기 하시고. 커피 중에서도 그가 관심을 둔 분야는 바로 로스팅이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로스터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로스터를 만들고 또 이런 자동으로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기술과 어떤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는 게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개선을 시키는데 무언가 참고해서 기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갖고 시작을 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다 저희가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그다음 만들어 가야 됐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에 정확히 연구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저희가 노력을 했고,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와 기술들이 쌓였다고 자부합니다. 전문가의 스킬과 다양한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로스팅. 5년에서 10년 이상의 베테랑만이 해낼 수 있는 로스팅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는데요. 기존의 기계가 쌓아온 지금까지 기술력, 그다음에 신뢰도는 저희가 하루아침에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저희 기계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아주 간편하게 누구나 좀 쉽게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최적화되어 있는 로스팅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전기식이 맛이 없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완벽히 부수면서 기존의 정말 최고의 가스 로스터와 비슷한 정도 수준, 거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맛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저희 기계가 기존의 전기식 혹은 가스식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로스팅이라는 것을 저희가 객관화, 과학화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원두를 유통하는 것보다 생두랑 프로파일을 유통하는 그런 시장까지 가능하게 해서 커피업계 어떤 실력자들이 더 넓은 시장,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는데도 아주 유용한 어떤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의 우종옥 대표는 경영학회의 모임에서 창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로는 기술 개발 관련된 것과,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커피 전문가들이 저희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회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온 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해외에서 가장 권위자로 불리우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국내 한국이 낳은 최고의 바리스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까지 한국에 와 있는데, 그들과 코웍을 하면서 어떻게 일정 조율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개발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회의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계속 공유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더 진행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중진공이나 기술 쪽 관련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많고, 커피 로스터의 자동화를 목표로 정하고 창업의 길을 정한 그는 커피 로스터에 대한 지식을 구하기 위해 직접 서울 명동의 커피 전문점을 찾아다니며 로스터를 확인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지금의 창업 멤버들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압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의견을 잘 들어줘가지고 제가 예전에 일했을 때 느꼈던 이렇게 하면 회사에 도움 되겠다 싶은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아마 좋은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문과 출신들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이해라든가 뭔가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한 이해 같은 게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개발 회의를 할 때라든가 뭔가 개발자로서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품 개발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창업을 시작한 것이 2010년.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이룬 이들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2011년 독일에서 열린 국제 아이디어 발명 신제품 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뒤이어 2012년에도 미국의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한 것이죠. 발명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 자신의 브랜드를 확고히 인지시킨 우종욱 대표. 말레이시아 출장 관련해서 실무 협의차 지금 현지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 저희 뭐 초대랑 그다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급히 가방을 챙겨 나서는 우종욱 대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기계가 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무선 통신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매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동 업데이트 적용한 거요. 그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버에서 자동 업데이트를 이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메인 페이지 들어올 때 그 버전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갔다가 메인 페이지로 가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들의 전기식 로스터의 또 다른 특별함은 바로 와이파이를 이용한 스마트 로스터라는 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커피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유도 가능하죠. 네. 100g도 잡히긴 잡혀요. 그래요? 대신에 해외에서 최고의 로스터가 볶은 커피를 국내까지 가져와서 또 마시는 데까지는 여러 절차들, 그러니까 운송에 드는 시간이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맛을 재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계는 미국에서 최고의 로스팅 기술자가 볶은 것을 한국에서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같은 생도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 생도로 로스팅하면은 어떤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약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 사람이 볶은 것을 한국에서도 똑같이 맛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거래하고 그다음 관리하는 이런 기능까지 와이파이를 통해서 트니타 시스템이라는 어떤 저희 거대한 서버 내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 및 판매, 구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았을 때 맛을 보면 좀 다른 게 아마 여기서 이제 일부러 그래프에 인위적으로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화력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세도 되는데 그래프상으로 맞추다 보니까 약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재현 시스템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도 하고 있고 프로그래밍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가장 완벽한 재현이냐 여기 정도 전문가들이 못 느낄 정도의 완벽성을 저희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자동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현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로스터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상태로 터치스크린 방식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로스터는 스마트폰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간의 네트워킹은 물론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로스터를 이용하면 바리스타 간의 레시피 공유나 앱스토어를 통해 유명 바리스타의 레시피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거를 다운로드하면은 이렇게 프로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이렇게 거의 99%가 감각에 의해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커피 로스팅된 제품하고 이번에 로스팅하는 제품하고의 차이를 단순히 맛으로만 비교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컨트롤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는 그래프라든지 내가 어떤 콩을 넣어서 어떻게 로스팅이 됐었는지 과거에 진행되었던 것까지 기록을 다 남길 수 있다 보니까 보다 더 정확한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고 항상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 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은 저희 회사 통해서 특히나 저희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 삶이 나아지는
어떤 그러한 서비스를 계속 제품들을 계속 생산해낼 생각입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인생의 여로에는 다양한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 나갈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두 남자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즐기며 걸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한 잔의 따뜻한 커피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커피의 향을 더하는 두 남자의 열정. 그들의 열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